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독서와 함께하는 체육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한 최덕지 시리즈 중에 한 권인 리더들의 성공 비결, 스포츠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리더들에 대해 조사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맥스미디어 편집부에 쓰였고 남동윤 님이 그린 그림입니다. 책 속에는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흥미로워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골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에서 정체성과 자신감을 찾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한 소년이 외할아버지와 함께 하와이 대학의 농구 경기를 보기 위해 농구장을 찾았다. 거기서 소년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경기 시작 전 몸을 푸는 흑인 선수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전사 같았다. 더 이상 백인들에게 의심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흑인이 아니었다. 농구장을 가득 채운 많은 관중들은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열광했다. 소년의 눈에 흑인 선수들은 전사이자 영웅이었다. 나도 저 흑인 선수들처럼 되고 싶다. 검은 눈을 반짝이며 농구 선수를 열망하던 소년이 바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이다. 버락 오바마는 1961년 8월 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태어났다. 버락이라는 이름은 축복받은 이란 뜻이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축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케냐 루오족 출신인 오바마의 아버지 버락 오바마 시니어는 케냐 정부와 미국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유학 온 하와이 대학의 첫 아프리카 학생이었다. 경제학을 전공하던 그는 캔자스 출신 백인 여학생 스탠리 앤 덤햄과 사랑에 빠졌고 던햄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여 오바마를 낳았다. 하지만 오바마가 2살 때 그의 부모는 이혼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집에서 살게 된 오바마는 인종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 오바마는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인도네시아인 새 아버지 밑에서 지내기도 했기에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흑인을 향한 사회 편견과 차별도 겪어야 했다. 항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방황하던 오바마는 농구장의 흑인 선수들처럼 농구 선수가 되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았다. 흑인이라는 열등감을 떨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그날 이후 오바마는 아버지가 선물해준 오렌지색 농구공을 들고 아파트 공터에서 혼자 농구를 하기 시작했다. 농구 코트에서 검은 피부는 결코 약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고교 농구부원이 되었고 농구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러나 실상은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벤치를 지키는 벤치 워머 신세일 때가 많았다. 뉴욕에서 온 백인 코치는 흑인을 비하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오바마는 자신의 실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코치에게 불만이 많았다. 그 사이 술과 담배, 마약에도 손을 대며 방황을 하기도 했지만 오바마는 농구를 하면서 자신을 이겨냈다. 후보로 있으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팀의 일원으로 묵묵히 연습에 열중해서 실력을 쌓아나갔다. 연습벌레로 한참을 지낸 뒤에 결국 폭격기 같은 슛을 날린다 하여 오 바머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처럼 오바마가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방황할 때 그에게 결정적 도움을 준 것이 농구였다. 농구를 통해 아버지가 흑인이냐 백인이냐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자신을 만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농구를 하며 리더십과 인맥을 쌓다. 오바마는 고교 졸업 후에도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이는 동네 농구를 즐겼다. 오바마는 공정하지 않으면 싸움이 난다. 팀 전원이 책임감을 가져야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며 농구를 하면서 분쟁 해결 능력과 감정 조절,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줄 아는 리더의 면모를 키워나갔다. 오바마가 하버드 대학 로스쿨 편집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동네 농구에서 통합 능력과 리더십을 배운 덕택이라고 털어놓았다. 심지어 오바마는 농구로 정치에 필요한 인맥도 쌓아나갔다. 처음 오바마가 사회운동에 뛰어들었을 때 빈민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역시 농구였다. 시카고 대학에서 농구를 하다 만난 학생들은 대선 때 그의 참모가 되어주었다. 농구는 결혼에도 도움을 줬다. 부인 미셸 오바마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농구는 누가 이기적인 멍청이인지 금방 가려낼 수 있다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듣고 자랐다. 그래서 미셸은 결혼을 결정하기 전 오리건 주립대 농구 감독인 오빠에게 오바마가 어떤 사람인지 농구 시합을 하며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결과는 물론 합격이었다. 미셸의 오빠는 자신의 농구팀 동료였던 재계 인사들을 오바마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들은 선거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대선 기간 동안 농구하는 오바마의 모습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친근한 농구 이미지로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기선을 제압한 것이다. 결국 오바마는 농구의 인기가 좋았던 인디애나와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선거에서 이기면서 힐러리를 꺾었다. 존 맥케인과 경쟁한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농구 출신인 오바마 캠프의 선거 전략가는 유세 도중 농구를 한 곳에서는 이겼고 농구를 하지 않으면 졌다. 이후 모든 지역에 유세를 가면 꼭 농구를 했다. 고 고백할 정도였다. 오바마 선거 캠프엔 10여 명의 농구 선수 출신이 있었고 내각에도 6명의 농구인이 진출했다. 이렇게 농구는 오바마의 정치 기반을 마련하는 바탕이 되었고 잿빛 인생을 밝고 희망적인 미래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인생을 바꾼 매일 운동. 오바마는 농구 외의 운동도 무척 열심히 한다. 운동을 거르는 날이 거의 없다고 한다. 선거 다음 날에도 추수감사절에도 심지어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하던 날에도 체육관을 찾았다.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의 위치까지 오르는 데에는 이처럼 운동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관리가 있었다. 콜롬비아 대학 교환학생으로 기대에 부풀어 뉴욕에 갔던 오바마의 눈에 뉴욕은 너무 화려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욕망의 노예로 변하게 하는 묘한 힘을 가진 도시로 비쳤다. 오바마는 뉴욕을 바라보며 커다란 결심을 했다. 여러 가지 모순이 존재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나태했던 자신부터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오바마는 그동안 몸에 배어있던 좋지 않은 습성들을 버리기 위해 매일 5km씩 달렸다. 일요일은 단식을 하며 자신의 몸을 단련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다. 이렇게 시작된 오바마의 매일 운동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있어 운동은 절대적이다. 운동하는 시간이야말로 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생각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잠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아침 운동은 건너뛰지 않는다.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운동이라고 밝힐 정도다. 그렇기에 오바마의 보좌진은 아무리 바쁜 일정이라도 운동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 애쓴다. 매일 아침 체육관에서 90분간 운동을 하는데 절반은 근력을 키우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은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고정식 자전거 타기나 러닝머신을 즐긴다. 또 매일 5km씩 뛰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운동은 오바마에게 있어 단순한 체력 관리의 도구가 아니라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오바마에게 운동은 자기 변화의 다른 이름인 셈이다. 운동과 경영 전략. CEO들은 바쁜 와중에도 운동을 계속한다. 그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건강 때문이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의 한국 대표는 미국에서는 투자자의 70%가 CEO의 능력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CEO의 능력에는 건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CEO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 주가부터 떨어집니다. 라고 말한다. 전 세계의 스마트폰 열풍을 몰고 온 애플사의 최고 경영자 스티븐 잡스의 예가 바로 그러하다. 2004년 췌장암 수술을 받은 그의 건강 악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애플의 주식은 폭락하였다. 현대에는 CEO의 건강이 더 이상 CEO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회사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큰 부분이 되었다. 국내 대학의 한 논문에서도 CEO의 건강이 기업의 장래와 관계가 있으며 꾸준한 운동을 하는 CEO가 이끄는 기업이 성장 속도도 좋다고 하였다. 건강이 나쁜 CEO나 임원은 의사결정도 보수적이라는 통계도 있다. 대부분의 CEO들은 항상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사람의 신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자칫 지치기 쉬운데 운동을 하면 활기차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이다. 운동은 또한 CEO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 경영인은 누구보다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회사의 모든 상황들을 알아야 하며 기업의 미래를 늘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인의 스트레스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우리 몸의 조절 기능과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 몸에 이상이 생기게 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태워 스트레스에 대응하도록 우리 몸을 각성시키기 때문이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우리 몸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술, 쇼핑, 수면, 음악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바로 운동이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줄 뿐 아니라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뒤 우리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준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대신 일종의 만족감이 생기는데 이것은 뇌에서 엔돌핀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엔돌핀은 천연 항우울 성분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운동 후에 느끼는 피로감을 만족감으로 바꾸어준다. 경영인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관리뿐 아니라 운동 역시 경영의 한 부분이라 여기는 까닭이다.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도전의식과 성취감이 경영에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경영인들에게 운동은 자기 관리인 동시에
기업 장래를 위한 중요한 경영 전략이다. 경영인은 운동을 하면서 기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운동을 하며 평정심을 얻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낸다. 운동을 하며 정글과도 같은 경쟁 사회에서 이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다. 경영인은 끊임없이 결단을 내려야 하며 일단 결심한 사항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를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결속과 단결이 중요하다. 경영인들은 공통적으로 구성원이 하나 되기 위한 경영 전략을 추구한다. 운동은 구성원이 하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특히 단체 운동은 개성 강한 팀원들을 하나의 목표 아래 단합하게 해준다. 같이 모여 공을 차고 경기를 하고 응원하면서 공통의 새 문화가 만들어진다. 몸을 부딪히면서 친해지고 결속력이 다져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단체 운동의 효과는 바로 업무 성과로 나타난다. 골프의 매력에 빠진 CEO.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한다. 경영인들도 마찬가지다. 골프는 각 코스를 성취할 때마다 다음 코스를 향한 새로운 도전 의식을 자극하는 운동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경영인들이 골프를 선호한다. 20년간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를 이끈 잭 웰치는 소문난 골프 마니아다. 클럽 챔피언에 오를 정도로 골프에 열성을 보이는 그는 골프를 하면서 상대가 얼마나 배짱 있는 사람인지 테스트한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에는 고위 임원들이 승진 후보자들과 골프를 한 뒤 그 평가 결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승진 심사 전통이 있다고 한다. 미국의 전설적 석유 재벌 록펠러도 33년간 거의 매일 골프를 쳤을 정도로 미국의 거물급 최고 경영자 중에는 골프 강이 많다. 우리나라도 대기업 총수에서부터 중소기업 사장에 이르기까지 골프를 즐기는 경영인이 많다. 큰 거래를 하거나 협력 관계를 맺을 때, 바이어와 상담할 때 골프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골프는 3, 4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상대와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하는 경기이다. 그 때문에 상대의 인간 됨됨이나 성격을 거의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 상대가 규칙을 잘 지키는지, 동반자를 잘 배려하는지, 코스를 공략하는 데 얼마나 현명한지, 결단력과 자제력은 있는지, 사회생활이 어떤지, 앞으로 회사 경영을 어떻게 할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운동을 하면서 중요한 대인 관련 업무도 볼 수 있는 골프는 경영인들에게 또 다른 경영 코스이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골프가 사치스러운 운동이 아니다. 골프장이 대폭 늘어난 덕분이다. 운동 효과에 견주어 봐도 결코 비싼 게 아니다. 18홀로 되어 있는 골프는 약 서너 시간 이상을 걸어야 한다. 비교적 긴 거리지만 공을 치면서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다. 스윙은 몸 전체를 사용하여 리듬을 맞추어야 하는데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체로 단단하게 지탱해 주어야 한다. 스윙으로 몸의 유연성이 길러질 뿐 아니라 상체 근육도 발달한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골프는 철저한 자기와의 싸움이다. 승패를 떠나 먼저 자신의 분명한 목표와 전략이 있어야 한다. 흔들리지 않고 매 순간 집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골프나 사업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승부욕으로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이루는 점에서 같다.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희열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도 운동과 경영 사이의 공통점이다. 운동선수 출신 연예인들. 태평양같이 넓은 어깨의 소유자 소지섭.
남자의 로망은 탄탄한 초콜릿 복근, 굵은 팔뚝? 아니다. 바로 넓은 어깨다. 넓은 어깨는 남자의 상징이자 스타일을 살리는 필수 요건이기도 하다. 그뿐인가, 남자의 넓은 어깨는 여자들에게도 믿음과 남성미의 상징으로 인기 만점이다. 넓은 어깨를 가진 대표 연예인으로 소지섭을 꼽는다. 어찌나 넓은지 태평양 같다고 비유하기도 한다. 넓은 어깨 덕에 안 그래도 작은 얼굴이 주먹만하게 보이니 가히 황금 비율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어깨 덕에 그가 정장을 입으면 일명 소간지가 된다. 소지섭의 넓은 어깨의 비결은 바로 수영이다. 수영은 다른 운동에 비해 상체의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이다. 자연히 상체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소지섭이 오늘날 연예계의 대표 몸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학창시절 대부분 수영을 하면서 보냈기 때문이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소지섭을 눈 주위에 시커멓게 다크서클이 있던 친구로 기억한다. 하루 12시간 이상 물안경을 쓰고 수영을 하다 보니 눈이 항상 붓거나 멍이 들어 마치 다크서클처럼 보였기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영을 시작한 소지섭은 팔이 길고 다리 힘이 좋아 킥이 아주 강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수영부 주장으로 활동했고 전국체전 평영 100m 경기에 출전해 1분 10초 65의 기록으로 3위에 입상한 이력까지 있다. 수영으로 다져진 조각 같은 몸매 덕분에 소지섭은 고3 때 모델로 발탁되었다. 수영과 모델 활동을 병행하다 결국 연예계 활동에 더 매력을 느껴 수영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수영 코치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연예계 생활을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할 정도로 그의 수영 실력은 뛰어났다. 소지섭은 드라마에서도 수영으로 단련된 우월한 몸매를 보여주었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소지섭 어깨 만들기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을 정도이다. 하루 4시간도 못 자는 드라마 촬영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것도 평소 단련해온 체력 덕택이다. 요즘도 소지섭은 하루도 빠짐없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며 체력을 단련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매일 몇 시간씩 수영을 하면서 몸에 밴 운동 습관은 불규칙한 생활을 해야 하는 연예계 생활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소지섭만의 무기가 되었다. 모래판에서 예능계의 천하장사로 국민 MC 강호동.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국민 MC인 강호동. 1박 2일 동안 야외에서 잠을 자도 끄떡없고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걸 꿰뚫어보는 도사로 활약하는 서글서글하고 덩치 좋은 연예인이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그는 원래 씨름 선수였다. 이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강호동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식탐이 강했다. 그런 아들의 살을 빼게 하려고 강호동의 아버지는 운동을 시켰다. 덩치는 컸지만 강호동은 의외로 날렵하고 순발력이 좋았다. 그래서 강호동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씨름을 시켰다. 씨름판에 혜성처럼 등장한 강호동은 18살의 어린 나이에 당시 씨름계 트로이카였던 이만기, 이준희, 이봉거를 제치고 새로운 천하장사로 등극했다. 그는 백두장사에 오른 뒤 은퇴할 때까지 백두장사 7회와 천하장사 5회로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정상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미래도 불확실했다. 그래서 강호동은 지도자의 길을 가려고 씨름계를 은퇴했으나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시련을 맞았다. 강호동이 씨름 선수였을 때 몇 번 출연한 방송에서 구수한 사투리로 입담을 쏟아내는 것을 눈여겨본 개그맨 이경규는 그에게 개그맨이 되라고 권유했다. 처음엔 완강하게 거절했지만
이경규는 강호동이 스타가 되지 못하면 자신도 은퇴하겠다며 강력하게 설득했고 결국 강호동은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고 스타덤에 올랐다. 강호동은 20년 가까이 연예계에서 굳건히 버티며 2010년에는 지상파 3사 통합 연예대상 5회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한 분야에서 1등을 하기도 힘든데 강호동은 씨름과 예능이라는 전혀 다른 두 분야에서 모두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강호동이 운동선수에서 연예인으로의 변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미래에 대한 절박함과 함께 운동으로 다져진 강인한 체력과 순간순간 상대를 대하는 민첩성 등이 그의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하장사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이를 장점으로 살린 것 또한 호감으로 작용했다. 그의 강한 체력은 소위 생고생 버라이어티로 불리는 리얼 버라이어티 쇼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아무리 힘든 촬영을 해도 강호동은 절대 체력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함께 출연한 동료 연예인들은 혀를 내두른다. 강호동에게는 나름의 철칙이 있다. 촬영이 없는 날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등산과 테니스 등으로 체력을 단련하는 것이다. 연예인이 되어서도 천하장사가 되기까지의 철저한 훈련과 자기 단련 과정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셈이다. 꾸준한 운동이야말로 예능의 최강자로 오랫동안 군림할 수 있는 강호동의 비결이다. 운동과 연예인. 아이돌 가수들은 몸짱이 되기 위해 매일 최소 1~2시간씩 운동을 한다.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데뷔 전부터 음식 조절과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는다. 이제는 아이돌뿐 아니라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몸매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한다. 하지만 연예인들이 운동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오랫동안 연예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동은 각종 스트레스까지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연예인들은 대중들에게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연예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엄청난 스트레스다. 한때 연예인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이나 약물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의 연예인들은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고 스트레스를 푼다. 운동을 해서 흠뻑 땀을 흘리면 피부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모세혈관 수가 증가하여 피부도 좋아진다. 연예인들이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연예계에서의 경쟁은 일반 시청자들이 상상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어 많은 부와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루아침에 대중들에게 외면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직업이 연예인이다. 그 속에서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미모와 끼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연예인이다. 쉽게 말해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에서 좀 더 튀어 보이고 대중들의 관심을 붙들고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연예인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무엇을 해야 한다. 그것이 몇 년 전부터 불기 시작한 몸짱 열풍이다. 지금은 몸짱 열풍이 점점 더 거세졌다. 이제 몸짱이 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워졌다. 최근 TV에서는 연예인들이 운동 실력을 뽐내는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운동을 잘하는 연예인들, 일명 체육돌들의 인기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뛰는 모습은 시청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 이제 연예인에게 운동은 단순한 건강관리 이상의 의미가 되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자신만의 특정 이미지가 있다. 그 이미지가 거의 모든 연애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하나로 고정된 이미지는 자칫 식상하거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 반대로 이미지 변신을 잘못하면 바로 연예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쉽게 이미지 변신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운동을 통한 이미지의 변화는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미지 변신을 노리는 많은 연예인들은 운동을 가장 큰 무기로 내세운다. 또한 운동을 통한 이미지의 변신은 연예인에게 자신감을 심어준다. 운동으로 성공한 연예인들의 이야기는 많은 다른 연예인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예인들은 모두 운동을 선택하고 있다. 아름다운 몸매와 체력까지 기르는 운동법은 연예인들이 몸매와 체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요가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요가는 특정 신체 부위만 이용하는 다른 운동과 달리 몸 구석구석 안 쓰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몸에 쌓인 피로를 말끔히 풀어준다. 몸 전체를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을 거쳐 어긋난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는 효과도 있어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다. 요가는 보통 여자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지만 요즘 들어 남자도 많이 한다. 원래 요가의 본고장 인도에서 20세기 전통 인도 요가를 가르치던 스승 비슈누 고시도 남성이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 전통 하타 요가 중 26가지 동작을 연결한 비크람 요가, 한 요가를 개발한 비크람 초우드리 역시 남성이었다. 고대 문헌에는 요가가 전사들의 훈련에 이용되었다고 한다. 요가는 선천적으로 몸이 유연한 여성보다는 근육이 발달한 반면 유연성이 떨어지는 남성에게 효과적인 운동이다. 뿐만 아니라 힘과 평형 감각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신체의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복근, 등, 골반 같이 몸의 중심이 되는 근육을 강화하고 전체적인 근력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필라테스도 인기가 많다. 김연아 같은 피겨스케이트 선수들은 점프할 때 생기는 충격으로 허리 통증이 생기기 쉽다. 또한 골프나 테니스와 같은 운동을 할 때 신체의 밸런스가 무너져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부상을 방지하거나 재활이 필요할 때 주로 하는 것이 필라테스다. 동양의 요가와 서양의 스트레칭을 합한 것 같은 필라테스는 공, 탄성밴드, 덤벨 등의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근육의 약한 부분을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복싱은 유산소 운동이면서 근력 운동까지 겸비한 전신 운동이다. 복싱은 다이어트 효과가 좋고 몸매 전체를 탄탄하게 만들어준다. 여러 가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다. 샌드백을 있는 힘껏 치면 쌓여있는 스트레스도 해소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킥복싱은 복싱과 비슷하지만 다리로 킥을 한다는 점이 틀리다. 팔과 다리를 함께 써서 체지방 감소에 더 효과가 있다. 어떤 운동이든 꾸준하게 한다면 몸매와 체력은 좋아진다. 올바른 식습관과 밝고 명랑한 생활 태도를 함께 할 때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